북한이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두 번째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 구축함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진수식 하다가 쓰러졌던, 넘어졌던 그 구축함입니다. 함입니다. 자, 김정은이 6월 말까지 이거 다시 일으켜 세워서 정상 가동시켜라라고 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진짜 23일 만에 세우고 다 완성시켜서 진수식까지 연 겁니다. 자, 일단 김정은의 불호령이었기 때문에 용케도 23일 만에 모든 거를 끝낸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진수식이 열린 시기를 좀 의미를 부여해서 다시 들여다보면요.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대화 카드를 지금 만지작만지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진수식을 열면서 미국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취임하고 난 이후에 미국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북미 관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자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예전처럼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했을 텐데, 이제 북한 애들이 그 편지 수령을 거부했다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그 협상력을 높이려는 그런 수단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이제 구축함을 만들어서 1년에 두 척씩 배치시킨대잖아요. 김정은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자기들이 고분고분하게 고개 숙이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계속 표현하는 거고, 북한이 그러니까 오늘 진수식을 열면서 미국을 적대 국가로 명확하게 다시 한번 명시를 한 겁니다. 그걸 이제 전문가가 볼 때는 1차 하노이 회담 당시에 그때 너무 쉽게 미국에게 문을 열었던, 그랬다가 뒤통수 맞은 부분이 아마 굉장히 쓰리게 느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좀 처음부터 문을 열거나 손을 잡지 않고 좀 오랫동안 버티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중동 전쟁에서 외교적인 성과를 거의 내지 못했습니다. 중재를 하지 못했죠. 자, 그러자 외교적인 성과를 좀 내기 위해서 북미 대화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서 외교력을 좀 과시해 보지 않을까, 이런 분석인 건데요. 자, 일단은 대결 구도보다는 글쎄요, 미국이 계속 북한을 향해서 러브콜을 보내고 북한은 끄떡없이 그냥 적대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일단 2020년이었나요? 그 하노이 노딜, 이 대단히 치욕적인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을 떠나서 이 대미 외교에 있어서의 정책 방향을 과거처럼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측면도 있고요. 그 시점 비교했을 때 북러 관계라든가 북중 관계, 또 한미 관계 여러 가지 대외적 외교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미국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성은 크게 안 느끼는 것 같긴 한데, 결국 트럼프의 요구도 있고 김정으로서도 체제 보장이라든가 한반도의 평화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미국과의 대화는 필수적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매력적인 카드를 내놓는다고 하면 시간이 문제지 언젠가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네.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는 것은 좀 안보적인 면에서 보면 나쁜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또 한국 패싱 우려가 나오겠죠. 이 대화를 주도하는 게 북한과 미국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 데서 좀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G7에 참석할 경우에 우리의 대북 정책을 좀 널리, 똑바로, 명확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일까요?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에도 원래는 불참 의견이었는데 참석적으로 기울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재명 대통령 최근에 취임 이후에 대북 유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죠. 저희 채널A가 취재한 결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그리고 이후에 3단계로 대북 인도적인 지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자, 이번 조치가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오게 될지
그리고 또 우리 한국 패싱을 막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또 대응이 될지 전문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입니다. 북한과의 소통 창구를 열고 대화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어쨌건 북한 정부하고 북한 쪽하고 뭔가의 그 선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 그 확성기 방송 중지한 거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북한과 뭔가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단서를 낸 것 같거든요. 북한 입장으로서는 상상 못했던 일인데 벌어졌으니까 약간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남북 간에도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우리 한국 패싱 얘기가 꼭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과의 이 우리 교류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화나 교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면 북미 대화에서 한국 패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지금 논리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김정은 정권의 동향을 보면은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네. 뭐 타가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직접 병원 병원을 짓는 일대도 개입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 유엔의 승인 아래에서 만약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것은 북한 정권으로서는 매우 고마운 일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남한 정부를 믿고 한번 미국과 다시 대화를 해보겠다. 그런데 지난번에 하노이 딜에서 사실은 막판에 영변 외핵 시설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제 회담이 결렬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번에는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의談판보다도 한국 정부가 중재하는 북미 대화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일 수가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카드를 이용한다면 충분히 좀 북한을 더욱더 정상국가 체계로 좀 끌어내는 그런 카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습니다. 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이 한반도에 평화의 훈풍이 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북한이요, 우리 정부의 유화책에 제대로 응할지는 사실 아직 미지수입니다. 생활과 놀이를 통해서 어린이들의 머릿속에 정확한 표상과 좋은 습관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영감한 인민군대가 될래요. 조선중앙TV에서 나온 장면 하나인데요. 역할놀이, 어린이들의 역할놀이라고는 하지만 2살에서 4살밖에 안 된 아이들에게 뭐 소총을 쏘면서 발사 뭐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깝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일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 북미 대화에 응할지는 미지수고 또 우리하고의 대화도 과연 좀 훈풍을 불도록 할지 궁금합니다. 미지수예요. 저는 북한이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래요? 대화에 응하기 전에 아무래도 좋은 전략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저렇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이라 봅니다. 아마도 최근에 본인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도 했고 이제 그 러시아와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틸 수 있다는 생각, 국제적 고립에서 좀 더 버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렇게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긴 합니다만 결국 그 미국이 대화의 제스처를 취했을 때 손을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북한의 이 국제적 고립은 아무리 좀 버틸 수 있다 하더라도 결국 미국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손을 내밀었을 때 분명히 잡을 것이고 그 과정에 어떻게 한국이 함께할 것인가 저희는 그것만 고민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